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아셨습니까? 코스피가 무려 4년 만이죠. 2021년도에 사상 최고가인 3316포인트를 찍었으니까 무려 4년 맞네. 4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순간이 되었던 날입니다. 최근 안 그래도 지수가 굉장히 조금 강하게 올라온 느낌이 좀 있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동안 시장을 좀 짓눌러 왔던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50억에서 10억으로 회계하는 이슈가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어제 이제 엠바고를 통해서 말이 나왔고, 김은봉 정책실장으로 하여금 11일 날, 즉 내일 10시에 이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하신다라는 내용이 청와대 관계자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에 따른 굉장한 신뢰도를 좀 높여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뭐 코스피 시가총액 1위, 2위, 뭐 삼성전자 1.4%, SK 하이닉스 무려 5.7%, 그 외 뭐 KB금융이 7%, 뭐 키움이 8%, 미래에셋증권도 강세를 보였으며 등등 대부분의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 이제 코스피 안에 우량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종가상은 신고가가 맞나요? 아무튼 장중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흐름을 보였고, 무려 양시장 2조가 넘는 2조 4천억 2조 5천억을 순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강력한 매수세에 의해 시장이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다. 여기에 이제 최근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죠.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었는데, 워낙 그간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시가총액이 월등히 커지는 가운데 반도체만 거의 2, 3년 죽어버리다 보니까 1년 이상 죽었죠. 1년 이상 죽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그마한 모멘텀이 붙어버리니 이들 종목군들이 아래에서 굉장한 탄력을 보이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이번 한 주를 해석을 하면 정확히 가장 많이 올라온 섹터가 뭐 조선기자재와 더불어서 반도체 업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이 힘을 많이 잃었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면 안 되는 섹터가 되었죠. 말 그대로 죽쓰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을 잘 보셔가지고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조금 뭐 몇몇 종목군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가에 들어가야 될 종목군들을 타이밍을 재다가 못 들어가 버리니까 막상 그런 종목에서 좀 매매를 못한 게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우량주에 뭐 의미 있게 오늘 쉽게 들어가서 매매를 하는 플레이를 연이틀 했어도 참 좋았던 시장이었는데, 그게 조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조금 있었던 하루였고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그렇습니다. 회원님들한테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참고 인내하는 게 낫다. 기회는 언제든지 온다. 기회는 언제든지 온다. 이런 생각으로 봐야 되겠죠. 일단 내일은 굉장히 또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미국의 CPI가 발표가 있고, 국내는 이제 10시에 이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 이후에 시장이 일시적인 세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의 유동성이 확장되고 있는 국면 속에서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 외에, 혹은 이제 막 신고가를 뚫어갈 종목, 혹은 한 달 뒤에 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에 대한 연구를 박 터지게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최고가 돌파, SK 하이닉스 신고가와 반도체들. 조선주의 핵심은 HJ 중공업의 방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HJ 중공업이 박살 나든지, 혹은 내일 정지가 풀리는 동일 스텔럭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종목군들 하나하나의 흐름에서 종목군들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급등한 상태에서 사실은 작은 악재 하나에도 흔들리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이 개인의 매수에 의해서 올라온 종목군들은 이게 그 단결된 힘이 부족하죠. 급등주가 올라갈 때는 참 행복합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엄청난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행복한데, 한번 물이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또 급격한 주용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도 같이 생각을 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거래일째입니다. 8거래일, 9거래일째 어제 조정을 받고 10거래일째인 오늘 다시 급등을 하면서 주가를 좀 올려놨는데요. 단기간에 굉장한 이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확 빠질 때 그 시기를 주의해야 되겠죠. 3월선 기준 잡고 계속 봐야 돼요. 3월선 완벽하게 이탈하는지 종가상 이탈하는지,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로봇 종목 쪽은 아직은 순환매가 좀 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덜 나왔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다수의 로봇주에서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좀 뜨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추가로 올라갈지 아닐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또 현대무백스는 단일가가 풀리죠. 풀린 이후에 어떻게 될지 로봇주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현대차 인베스트데이, 그리고 한미 워킹그룹 본격적으로 미팅을 하는 다음 주죠. 이런 일정들이 빽빽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빠져도 다시 올라오는 로봇주의 흐름을 저는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시장이 일단은 신고가를 달리고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의 이 대주주 양도세 50% 유지가 되면 그 부분이 모멘텀으로 어디에 작용할 것인가,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양시장 다 상승 종목수가 훨씬 많은 상태에서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는 사실은 상승과 하락 종목수가 대동소이한 상태에서 움직였다가 장 막판에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상승 종목수가 2배가량 벌어지면서 마감이 됐어요. 코스닥까지 올려주고 끝났다라는 거죠. 코스닥도 장중에는 이렇게 뭐 매수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닥도 영원하게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지 않나 싶네요. 아침 오라클의 실적 발표는 사실 소소했다라고 볼 수 있죠. 매출이라든지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굉장히 소소했는데, 핵심은 뭐였냐, 말 그대로 RPO, PRO인가 RPO인가, 아무튼 수장으로 해야 되겠죠. 아무튼 아직 매출에 반영 안 된 계약이 350%가 증가됐다. 4,5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50조 정도 되는데 연말에는 5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오라클의 주가를 30%대까지 올리면서 시가총액이 오라클도 적지 않은데요. 국내 증시에 여러모로 파장을 일으켰죠. 왜? 데이터 센터에 투자가 지속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에도 전력 인프라에도 도움이 되었던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네비우스, 그러니까 네오 클라우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도 무려 시가총액만큼 17빌리언 달러의 계약을 했는데, 네비우스 시가총액이 20빌리언이니까 시가총액하고 육박한 계약을 했으니 주가가 뭐 40% 뛰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말은 아니죠. 말 그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클라우드를 빌렸을 정도로 위탁을 해서 개발을 할 정도로 필요하나 부족하나 라는 것을 시장에 알렸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AI의 이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최근에 여러가지 이 IT 반도체 쪽에 호재가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IT 반도체 종목군들에게 호재로 작용하는데, 일단은 많이 올라온 감이 있다 보니까 무려 3거래일 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반도체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승을 한다면 좀 쉬어가는 구간을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혹은 반도체 안에서도 아직 못 간 종목군들이 있죠. 바로 유리기판 쪽인데요. 뭐 당장 이쪽이 간다라는 게 아니라 연말이 되면 앱솔릭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판 생산, 대량 생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다시 시장에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반도체는 시크니컬 계열이고요.
그 안에서 성장성을 부과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유리기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에 기회를 노리면서 준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한 스마트 글라스 쪽에도 다음 주면 이 메타의 신규 스마트 글라스 제품이 출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고려를 하고 기회를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급등한 종목은 따라 사기는 쉬워요. 근데 막상 이러한 급등한 종목이 많이 빠지게 되면 아래에서 물을 타고 모아가는 과정 속에서 고통이라는 게 수반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아직 덜 올라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장은 2일 전부터 말 나온 대주주 양도세 50억 유지에 무게가 실리면서 전에 이어 금일도 시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해주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일단 오늘 밤 PPI가 있긴 하나 특별히 영향은 못 줄 것 같고, 내일 10시 이 대통령 발표가 있으니 사실상 주가가 빠져도 그 전에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발표 전에 단기간에 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정작 발표 이후에는 예상과는 다르게 가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뭐 지수단에서는 금융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금융주가 선제적으로 올라왔으면 내일 발표할 때 좀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 일시적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10시 근처에서는 매수를 자제하고, 10시에 발표가 됐다, 그리고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세로는 이겨내는 더 강력한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때 우리가 따라 붙는 거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무조건 따라 붙는 게 아니라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또한 내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는 날인데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수를 더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뺄 수가 없어요. 왜? 파생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하방 포지션을 잡았는데 긍정적인 데이터가 혹은 긍정적인 시장의 그 이벤트가 작용을 하면서 주가를 올려버리면은 선물 쪽에서도 쇼커버가 나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예를 들어서 한 방향으로 쏠리게 되면은 선물 시장에서도 오히려 급등 포지션이 나와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방으로는 많이 보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시장을 하방으로 보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저희 회원님들도 한 번씩 물어봐요. 지수가 뭐 이러면은 뭐 인버스를 잡아야 되냐. 지난번에 시장이 빠질 때도 인버스 문의 물어보시는 분이 많았는데 절대 하지 마라. 지금 인버스 하면 큰일 난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시장에 이 긍정론이 팽팽할 엄청 많아지면 그때가 좀 고점이지 않을까요? 뭐 인버스 손절 나오고 그러면은 단기 고점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조선 쪽은 오늘 사실 아침에 이제 HJ 중공이 좀 더 밀려가지고 11선 근처까지 내려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봤는데, 거의 시가부터 강한 수급에 의해서 올렸는데 3만원 넘어갈 때 무려 수백억을 그냥 쏴 붙이면서 3만원을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런 엄청난 수급에 의해서 오늘 HJ 중공업이 무려 장중에 25%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도 지금 2조 6천억까지 올라와서요, 거의 3조에 육박하는 수준이라 사실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뭔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왔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HJ 중공업이 오늘 돌파하면서 끄집어 올리니까 그대로 조선 기자재 쪽에 수급이 대거 몰렸다라는 거, 오늘부로 해서 또 조선주 쪽에 대거 단일가라든지 경고라든지 많이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이 순환매가 이어진다면 또 단일가나 이런 거 걸리지 않은 종목군들이 또 순환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생각해서 봐야 되고, 만에 하나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밀리게 되면 한 번에 크게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감안해서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은 오늘 뭐 일동제약 좀 올라오고, 뭐 중간에 뭐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뭐 삼천당 또 G2G 바이오가 아무 이유 없이 장중에 상한가까지 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저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알테오젠에 아무래도 10억을 우려한 매도세가 상당히 많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반대로 50억으로 확대된다면 그런 수급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총 상위 종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알테오젠 같은 종목을 올려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일은 알테오젠이
10시 이후에 발표가 났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이 점을 조금 포커스를 가지고 좀 봐볼까 하네요. 자, 전력 인프라 쪽 너무 좋았습니다. 전력 인프라도 좋았고 사실 전혀 나쁜 섹터도 아니고요. 엔터도 나쁘지 않고 다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다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뭐 하나 콕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즉흥적으로 장중에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종목을 지금 발송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 일일이 영상에서 일일이 뭐 사라 이렇게 할 단계는 지금 종목군들이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게 살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싸게 살 종목 하나도 없다. 지금 내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자신 있으면 사고, 그럴 자신 없으면 기다려라.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면은 물려도 된다. 시장은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군들 보죠. 일단 뭐 지수 멋지네요. 코스피가 멋지게 장중에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1포인트 갱신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 추세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더니 순식간에 올랐는데, 올라가는 거는 딱 3거래. 차트의 모양은 정확히 누구랑 닮았냐? SK 하이닉스랑 빼박입니다. 빼박. SK 하이닉스 어제 매매를 했는데 이걸 더 매매를 못한 게 너무나 아쉬운 종목이 SK 하이닉스고요. 여기가 사실은 음봉이었어요. 금요일날 음봉이었는데 이거를 먹고 올라오면서 어제 이렇게 이틀 동안 SK 하이닉스가 올라오면서 말 그대로 지수와 SK 하이닉스가 빼박이로 SK 하이닉스의 신고가가 곧 SK 하이닉스의 상승이 곧 지수의 상승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SK 하이닉스인 거죠. 지수의 신고가를 만들어낸 거는 SK 하이닉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의 위에가 열렸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 대신 이건 있습니다. 모든 지수든 종목이든 고가를 돌파했는데 돌파하자마자 죽어버리면 단기 휩소라고 해서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휩소가 나오는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코스닥 기준에서도 지금 쭈르륵 올라오고 있는데요. 반도체가 강하면 올라올 수 있다. 근데 만에 하나 여기서 알테오젠이 움직여버리면 단기 지수가 한 850포인트까지도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구간이 웬만한 저항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저항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또 조정받고 또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시총 상위가 끄집어 올릴 것이고, 그런 종목만 하루 이틀 대응하다가 급등주 따라 사지 않는 흐름 속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K 하이닉스 내일 36,500원 일단은 돌파하겠죠. 36,500원 돌파하고 좀 더 가는지 그냥 참고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지는 못할 것 같고, 삼성전자도 올라왔는데요. 삼성전자는 뭐 올라와도 네, 거함이라 바로 쭉쭉 올리려면 수급이 더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서도요. 자, 그리고 뭐 삼성전기도 지금 상단에 있고요. 오늘 하나 마이크론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조금 올라가더라도 이 자리는 저항대가 18,0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18,000원이 단기 고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하나마이크론, 동진 세미캠 반도체 아래서 실적 잘 나오는 기업이죠. 많이 올라왔는데요. 원래 어제 동진 세미캠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서 놓쳐버린 게 동진 세미캠이고요. 지금 반도체 안에서 그나마 HBSP라는 종목 실적은 괜찮은데 바닥에 빡빡 끼고 있는 거, 이런 종목 좀 있고, 삼화전기, 데이터 센터 예전에 SKB라는 게 있는데요. 통신 관련해서 그때 그게 납품되면서 기업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시키면서 거의 바닥에서 한 4배, 5배 올랐던 기업입니다. 그게 이제 바닥까지 쳐박혔는데 사실상 뭐 실적이 엄청 꺾이지도 않고 그랬는데 성장성이 좀 둔화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찍어 눌렀어요. 근데 이때 첫 급등하기 전 단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가 강한 시점에서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는 자리까지 온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종목이라 바닥권에 있는 종목 하나 체크해 드렸고요. 뭐 반도체는 지금 뭐 다 좋아요. 다 좋아. 원익 IPS도 뭐 여기까지 올려놓고 있는데, 이런 종목보다도 선도주로 좀 움직였던 몇몇 종목이 있는데 유니테스트라고
유닛 테스트 같은 게 좀 단기 조정을 받는다면 선 하나 그어놓고 눌림목에서 매매하는 전략이 하나 있을 거고, FST 조정 받는 거 좀 기다렸다가 이런 종목군들 기다렸다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도체가 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반도체가 센 과정 속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군들을 조정에 좀 기다려보는 전략으로 일단 반도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필옵틱스나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이제 턴하려고 준비를 하죠. 턴하려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 242평선에서 122평선을 밟았으니까 이 자리에서 일단은 체크만 좀 해놓고 가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PI라든지 YC캠이라든지 그리고 캠트로닉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유리기판주들도 하반기,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해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일 수도 있겠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뉴프렉스, 메타의 스마트 글래스 관련된 섹터죠. 근데 뉴프렉스보다는 이번에는 이제 그 글라스죠, 알리도스 관련된 종목인데, LC도스가 있고요, 엘리도스가 있는데, 이런 거 다 엮이는 게 그 라운텍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조정 받으면 라운텍도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급등주가 많아가지고 조금 오늘은 한 템포 쉬어간다라는 의미에서 종목군들을 좀 이렇게 나눴고요. 자, 알테오제 제약바이오, 알테오제 어제가 참 좋은 기회가 되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어제 마이너스 3%까지 빠졌다가 오늘 올라서 얘도 단기 5% 정도 좀 올랐고요. 일봉상으로 가장 중요한 맥점이 어제 그저께 음봉의 자리겠죠. 이날의 음봉의 자리일 텐데요.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고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이 윗구간을 열려고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싸게 살 방법이 없으니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딱히 지금 싸게는 못 사겠어요. 조정을 받질 않아 종목군들이요. 조정을 받지 않아서 그냥 보유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고, 신규 접근은 조금 어렵지 않나. 오히려 올릭스 같은 게 그 자사 임원에 매도가 있다 보니까 좀 물량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이 좀 더 밀리게 된다면 좋은 자리가 올 수도 있겠죠. 차라리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LNC 바이오는 오늘 그 한스바이오메든가 똑같은 이제 그 리트와 비슷한 스킨 부스터를 만들었다라는 걸로 막 급등을 하던데, 그런 부분 때문에 노이즈가 생긴다면 리트오 보는 게 좋겠죠. 뭐든지 파마 리서치처럼 퍼스트 무브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좋은 구간에서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열어놓고 좀 보고요. 자, 조선 HJ중공업 정말 깡패 같은 종목이에요. 오늘 이렇게 올려놓고 시간 외에서 또 다시 1.8% 마감이 되었는데요. 뭐 단기간에 또 많이 올리다 보니까 투경 걸리고 막 그럴 것 같습니다. 내일 이 투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1선하고 이경을 여기서 좀 좁혀줬으면 좋았는데 다시 이격이 벌어진 상태라 지금은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세진중공업도 투경 지정 예고가 걸렸고요. 투경 지정 예고가 걸렸고, 삼양엠텍도 투자 경고가 지정이 됐죠. 연속적인 급등 속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뭐 내일 이런 종목군도 변동성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엔탈 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것도 걸리지 않은 상태라 내일 한 차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무튼 조선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만만하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잘 대응할 수 있는 분들만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만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종목을 보면서도 정말 만만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종목들이 만만하지가 않은 지금 구간이. 그래서 이런 거 체크를 해놓고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조선 쪽 매매는 좀 몇 개 하기는 했는데, 삼양엠텍 이거 아침에 빠르게 매매를 했었고, 삼양엠텍도 빠르게 올려치고 동시에, 그러니까 어제는 조선이 어떤 게 움직였냐면 동일스틸럭스가 어제 아침에 빠르게 올라오면서 조선주를 땡겼다가 나머지가 다 죽었는데, 오늘은 사실 삼양엠텍이 아침에 빨리 올라오면서 나머지 들고 올라온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아무튼 대장주들이 움직이면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주가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자,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KNR 시스템 이거는 어제 시간 외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오늘 추가로 좀 더 사서 위에서 잘 팔고 나왔네요. 대부분의 물량은 위에서 다 팔았고요. 이거는 잘 매도를 했고, 클로봇은 지금 단일가 지정이 예고가 됐는데 오늘 매도 목표가를 잡아놓고 좀 봤는데 거기까지 조금 부족해서 팔지는 못했습니다.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3호일선을 타고 올라갈 개연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사면이라든지 원익홀딩스, 클로버 전부 다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좀 되어 있어서 바로 막 치고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의 유동성과 수급으로 본다면 또 바로 죽이지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빠지더라도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단일가에서 일단은 올라왔죠. 지금 요새 종목군들이 이런 습성을 많이 보입니다. 저도 이거 라이브 방송에서 회원님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의 시장이 과거 재작년에 현대오토에버랑 이렇게, 이때도 9월달이거든요. 이때도 9월달에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올리다가 죽일 때는 그냥 쫙 죽여버리는 장이 있었는데, 약간 지금 그런 성격의 시장이 좀 나온 것 같아가지고 갈 때까지는 일단 종목군들이 가다가 떨어질 때 그 시기에만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즉 확실한 고점이 나올 때까지는 고점이라고 예단은 하지는 않을 텐데, 이런 게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달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때도 딱 9월입니다. 딱 9월 달에 8월 말부터 9월 달에 이 이상한 시장이 펼쳐졌는데, 지금의 시장이 저는 약간 그래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굉장히 지금 무섭게 올라가는 시장이지만 떨어질 때는 무서울 수도 있다 라는 거를 미리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리면서, 지금 형 구간에서는 좀 안전도 같이 생각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신고가고 매우 좋지만은 항상 주의도 해야 된다라고 전달 드리고 싶고요. 뭐 어제 저는 하이젠 RNM 샀었고요. 하이젠 RNM 매매했었고, 회원님들한테도 클로버 추천한 이후에 하이젠 RNM 사라, NXT에서 사라 이랬었고, 이것도 오늘 고점 매도 실패해가지고 매도가 오늘 아쉬웠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종목분들 매도가 좀 아쉬웠던 날이고, 삼영현태 글로벌 텍스프리는 시간에서 뉴스가 좀 나와가지고 시간에서 좀 매매를 좀 했었고요. 시간에서 사서 위쪽에서 잘 팔고,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뉴스는 괜찮은 뉴스가 좀 나와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내일 시가가 54,000원, 5,400원에서 출발할 텐데, 순간 밀렸다가 이걸 뚫고 올라간다면 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볼 것 같고, 사이맥스 이렇게 봐야 되나? 사이맥스, 조선 기자재 뭐라 해서, 그 다음에 하나 엔진 돌파, KNIC 오늘도 이것도 돌파, 어제 종목은 이 정도 매매하고 마무리 쳤던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오늘 역사적 순간입니다. 다들 늦은 시간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